한 가지 수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중에 해드릴까 했었는데 40쪽에 재산세가 있어요. 미리 한번 해드릴게. 다 똑같은데 계산하는 것만 하나 수정을 할게요. 40쪽에 보면은 거기에 10번 양괄호 10번 가상금과 중가상금 나와 있죠. 요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하나 수정할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요거예요. 우리가 가산금이다 그러면 이자를 얘기하죠. 요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가산금이 있고 중가산금이 있다고 그랬죠. 요게 가산세가 개정이 되면서 조금 혼란이 올까봐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데, 가산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언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나와 있겠죠. 그럼 기한 때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무조건 벌칙의 이자 성격이 가산금 3%가 돼요. 그러니까 납부 고지서 나왔어. 5월 5일까지 내세요. 안 냈어.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안 냈으면은 일단 벌칙적인 성격의 이자가 3%가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 달에 하나, 한 달에 매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만분의 얼마를 붙는다? 75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붙는 가산금은 벌칙성의 이자가 되겠죠. 왜? 고지서 보냈는데 납부기한까지 돈 안 냈어. 안 냈으면 무조건 몇 프로가 붙는다? 3%. 그 다음에 납부할 때까지 매달 만분의 얼마가 된다? 75가 붙는다. 그러니까 이론은 똑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국세에서도 또 가산세도 나옵니다. 고지서 날라왔는데 돈 안 냈어. 그럼 항상 가산금 몇 프로가 붙는다? 3%가 붙는다. 그런 다음 낼 때까지 매달 만분의 얼마? 75가 붙는다 이거죠. 그럼 이론 똑같은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건축물이 나와 있다. 건축물의 납부기간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재산세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야. 그럼 기한 언제까지 내야 돼요? 7월 31일까지 내야 돼요.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왔느냐? 1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왔다. 언제까지 내야 돼? 7월 말까지.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언제 낼까요? 언제 낼까? 됐어. 질문한 내가 잘못이지. 자, 요걸 갖다가 10월 4일 날 납부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10월 4일 날. 그러면 일단 7월 말까지 내야 돼. 근데 안 냈어. 그럼 무조건 처음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가산금. 몇 프로? 3%.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3% 얼마가 되죠? 3만 원 가산금부터. 무조건 고지서 왔는데 안 내면 3%야. 그런 다음에 8월 말, 9월 말, 10월 달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몇 달의 이자가 또 붙어야 돼요? 2달의 이자. 몇 달의 이자? 2달. 그러면 두 번째 중가상금은 납부할 때까지 만분의 얼마가 된다? 75.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75. 몇 달 계산해야 되죠? 2달. 한 달이 안 되면 계산 안 하니까. 그러면 2달. 그러면 2, 7, 24, 2, 50 하니까 15,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만 원, 3만 원, 15,000원 모두 얼마가 된다? 104만 5천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계산 문제 이해 가시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날짜와 관계없이 몇 프로 붙는다? 3%. 그 다음부터 달수를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씩? 만분의 75. 그런 다음 달수를 곱해주면 나오겠죠.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해드려? 어려워? 왜 이러는데?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간단히. 요번에 7월 말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11월 10일 날 납부했어.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그럼 얼마냐? 고지서가 100만 원 나왔어. 100만 원 내야 돼. 언제까지 내야 돼? 7월 말. 이때까지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끝이야. 근데 돈이 없어서 경과가 됐어. 그러면 무조건 처음에 뭐가 붙어야 돼? 가산금. 괘씸죄 성격이에요. 너 고지서 보냈어. 날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왜 안 냈어? 이거는 무조건 몇 프로가 된다? 3%. 날짜와 관계없이. 그러면 3만 원 먼저 계산하고 요건 괘씸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달, 매달 7월 말이 기한이니까 8월 말 한 달이죠. 9월 말 한 달이죠. 10월 말 한 달이죠. 11월은 10일뿐이 안 되니까 없죠. 그럼 몇 달 밀린 거야? 몇 달? 석 달은 또 뭐고 세 달은 또 뭐예요? 됐어. 그러면 중가상금은 낼 때까지 붙는 거야. 다만 가산세는 매일매일 계산하는 거야, 이자를. 그런데 우리가 가산금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만분의 75 곱하기 얼마가 될까? 3이 돼야 되겠죠. 식은 이해가요? 감은 뭐에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3, 7이 21, 3, 5, 15 하면은 모두 얼마? 22,500원 나오겠죠. 됐어.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으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벌칙의 성격이자 가산금이 몇 프로 붙는다? 3%. 무조건 안 내면 3%야. 그런 다음에 돈 낼 때까지 매달 얼마가 붙는다? 만분의 75. 오케이? 요게 가산금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가산금은 개월수와 관계없이 고지서 날라왔는데 기한이 지났다. 안 냈다. 그럼 무조건 몇 프로? 3%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확실한 이자죠. 매달 밀릴 때마다 매달 만분의 75가 붙는다. 끝! 이러면 되죠. 이론은 똑같은데 계산만 좀 수정을 해드린 거예요. 오케이? 걱정하지 말아요. 재산세 나갈 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요거 계산하는 걸 집어넣어 볼 테니까 그때 되면 다 잊어먹겠지만 지금 해드리는 거는 재산세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 스승의 맞이 기념으로 해서 계산 문제 미리 땡겨서 해줄 거야. 말 만들어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자, 그럼 이제 걱정 마요. 그때 가서 또 해드릴게. 이론은 똑같고 계산하는 방법만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우리 예상대로.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손댄다고 그러죠. 내가 얘기했죠. 우리 예언했던 그대로야. 거기다가 또 뭐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까지 지금 정리를 합니다. 수정 논의 중이에요. 양도소득세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저항이 심하니까 6개월을 유예를 시켰어. 그래서 2021년도 6월 1일부터 중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대 75% 다주택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모든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가 지금 손작업 들어갔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거래세는 완화해야 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게 정책이라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위 인사가 나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상했던 대로 세법은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조세를 다 손댄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견된 거예요. 사실은. 5월 말 6월 1일부터 중과세 한다 하니까는 5월 말까지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럼 집값이 안정될 거다. 아니죠. 있는 사람들은 다 증여로 돌리고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구태여 지금 팔 필요가 뭐가 있겠냐. 세금 좀 부담하더라도. 여기에서 좀 이제 정책이 좀 잘못된 거죠. 세금은 법으로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가. 더 이상 얘기했다면 또 어떤 말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5가지 조세가 5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빡빡할 것 같은데
6월일을 지나더라도 개정이 되면 소급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 시험에도 우리가 범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소급 적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민감하니까 사실상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저거 빼면 출제될 만한 게 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땡큐죠, 땡큐. 그리고 절대 뉴스 보지 말고요. 거기서 뭐 나오니까 뭐 양도소득세 어떻고 종부세, 재산세 어떻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5가지 조세를 전반적으로 선보겠다. 이런 게 정책의 기조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격증이 있어야 정책이 바뀌든 어쩌든 혜택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에는 지금 5가지의 조세를 다 선대기로 했다라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4쪽에 취득세. 취득세도 항상 거의 보면은 2-3문제. 과거에는 3문제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작년만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한 3문제 주어지겠죠. 자, 취득세다 그러면 1번 특징이 나와 있는데 특징이다 그랬으면은 1번 지방세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그 다음에 특광도세 몰라도 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물세.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사실주의 과세다. 사실주의 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요건 양도소득세랑 똑같습니다. 보면은 취득과 양도 이걸 매매라고 그러죠. 매매했을 경우에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과세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미등기 부동산을 사도 취득세 내고 미등기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낸다 이거죠. 쉬운 말로 얘기해서 사실주의 과세라는 건 뭐냐?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다 걷겠다. 무서운 말이야. 다 걷겠다.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니까 사실주의 과세다. 이렇게 점잖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 미등기 부동산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미등기면 왠지 세금을 안 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얘기죠.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자진해서 뭘 해야 된다? 신고 납부. 그럼 미리 공부하면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60일. 60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신고를 안 했으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가산세 미리 또 해봐야죠.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 40%, 납부는 매일 10만 분의 25. 끝. 이러면 되겠죠. 지방세. 그 다음에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 50만 원 이하일 때. 이것도 제가 맨날 꿍시렁댔죠. 이건 면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아파트가 50만 원짜리 있어요? 항상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얘기해? 대집도 100만 원이 넘어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끝. 그 다음에 2번 취득의 구분 나와 있는데 이거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간단히 보도록 하죠. 용어만 하시면 돼요. 취득이다 그랬으면은 뭐가 있느냐? 원시 취득하기 전에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 있더라.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랬으면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냐? 지금 산 거야. 간주 취득은 언제 산 거예요? 옛날에 산 거다. 이렇게 먼저 언제 취득했냐? 이걸 나누면 쉬워요. 이거 좀 띄면 안 돼? 이 마이크 손에 따끔따끔 거려 죽겠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띄워줘. 손이 너 어떻게 있어? 그럼 이번엔 이거 달아줬으니까 이거 띄워줘 빨리. 띄워줘. 띄워도 괜찮겠어요? 마음만 받을게. 마이크가 이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부자연스러워서. 띄워. 이쁘게 다는데 미안해요. 마음은 항상 여기, 꽃은 여기 있어다. 고마워요. 이거 봐, 얼마나 편하게.
자, 잊어먹었잖아, 이제.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산 거예요? 지금. 간주 취득은 언제? 옛날에 샀는데 이번에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더라. 원시 취득은 내가 최초의 소유자죠. 내가 만들었어. 따라서 얘는 단어만 알면 되는데 오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안 할래요. 토지만 하죠. 원래는 강물이야. 원래는 바닷물이야. 이걸 흙으로 메꿔 바위로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다. 원시 취득이죠. 그럼 그 메꾼다는 표현이 매립 간척이라고 나오죠. 따라서 원시 취득에서는 단어의 뜻만 알면 돼. 어떤 게 생겼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조립했다. 이 중에 토지가 가끔 출제가 돼서 토지만 단어를 공부하죠. 매립, 간척 이 말이 나오면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은 남의 걸 가져왔죠. 돈 주고 가져오면은 뭐라 그런다?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 무상승계. 유상승계는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게 또 나와요. 왜? 취득과 양도는 두 사람 쌍방이 있어야 되겠죠. 파는 사람은 양도고 사는 사람은 취득이 되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은 매수 또는 매매. 매수, 돈 주고 사왔다. 매수로 나와도 유상승계고 매매로 나와도 유상승계죠. 그 다음에 교환. 얘랑 친해져야 돼. 교환은 헌집 줄게 새집 따오죠. 교환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나 남남이나 교환은 무조건 취득으로 보는 거야. 유상승계로 보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아버지가 아파트가 있어. 아들이 뭐가 있냐? 땅이 있어. 서로 교환을 했어. 서로 교환하면 아버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야죠. 아들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야죠.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말은 거래로 본다. 매매로 본다. 그러면 요 아파트에 대해서 넘어갔으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양도가 되고 대신 토지를 받았죠. 나간 건 양도, 들어온 건 뭘로 본다? 취득. 그래서 시험에 교환이 항상 나오면 앞에 뭐가 나오느냐?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과 가족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가족은 증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교환은 가족끼리 교환하는 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니까 남남처럼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 따라서 각자 납세 의무는 두 개가 있죠. 나가는 재산에 대해선 양도, 들어오는 재산에 대해선 취득.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문제 풀 때 교환이 나오면 꼭 앞에 가족이 나와. 가족에 넘어가면 안 돼. 가족은 볼 필요 없어. 교환이 나오면 무조건 매매로 봅니다. 교환이 나오면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교환은 무조건 거래가 매매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것은 양도소득세에서 들어봤던 거 기억나나요? 오랜 세월의 거를 기억 못하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이걸 S전자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어. 우리가 돈으로 투자하면은 금전 출자, 물건으로 투자하면은 현물 출자. 그럼 출자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S전자로부터 돈으로 받으면 매매고 양도고 주식으로 받으면 출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출자니까. 그럼 출자니까 주식은 필요 없어. 건물, 부동산. 그럼 개인의 명의가 S전자 명의로 이전됐죠. 그러면 갑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는 거고 S전자는 소유권 들어왔죠. 그럼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보는데 주식을 주고 사왔으니까 대가를 주고 가왔다. 뭐가 되죠? 유상승계. 이해가셔?
그러니까 세 가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니까 취득세 나오는 거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선 양도소득세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항상 나가는 사람은 양도, 들어오는 사람은 취득.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승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도에서도 나옵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무상승계는 당연히 공짜로 주고받은 거니까 상속 또는 뭐가 되죠? 증여가 되는데 시험 문제 무상승계 이렇게 나오면은 상속이 있나 없나 봐요. 이 안엔 두 개가 있지만 상속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상속에 관한 문제야. 상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무상승계는 무엇을 뜻한다? 증여를 뜻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원시 취득에 보면은 1번 토지만, 공유수면, 매립, 간처 요것만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 광업권, 어업권 밑에다가 하나 쓰라고 그랬죠? 안 쓰라고 그랬나? 쓰라고 그랬는데 양식업권이 있겠죠? 권리는 항상 몇 개가 있다? 3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이 있더라. 그 다음에 2번 승계 취득은 1번 유상승계는 3개.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무상승계는 상속, 증여만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시 내가 최초다. 승계 남의 걸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간주 취득이죠.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럼 이거 따져보면 돼요. 자,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상의 취득은 언제 사온 거다? 지금 사왔어. 근데 간주 취득은 언제 사왔다? 옛날에 샀다는 거. 꼭 그렇게 구별하세요. 옛날에 샀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됐어. 옛날에 사왔어. 옛날에 취득세를 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가 돼요? 간주 취득.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옛날에 샀어. 취득세 냈어. 근데 오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크게 올라갔어. 가액이 크게 올라갔으면 올라간 것만큼 이번에 새로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 취득세 또 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옛날에 살 때 냈는데 오늘 또 내요. 좋아요, 나빠요? 또 시작이야.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취득세를 내는 게 좋은 거죠. 왜?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가 내 재산의 가치를 이만큼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나는 기꺼이 내라는 얘기야. 그래야 정부가 아무한테나 세금 내라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땡큐 내면 돼. 그럼 내 재산의 가치를 이만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취득세는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터무니없이 많이 내면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간주 취득이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야 돼. 어이, 똑같은 재산인데 옛날에 살 때 냈는데 오늘 또 내면 억울하지 않냐? 이중과세 아니냐? 아니죠. 옛날에 살 땐 싼 거였었고 지금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재산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어. 조금 올라간 건 취득세 안 내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올라간 건 세금 낼 필요 없어. 오케이? 그러나 네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될 때만. 첫째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건축물이 있어요. 옛날에 샀어. 취득세 냈어. 요번에 개수 뜯어 고쳤어. 뜯어 고치면은 좋게 고쳐요? 나쁘게 고쳐요? 그렇지.
좋게 고쳤더니 돈 좀 들어갔더니 가액이 올라갔어. 올라간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돼서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 해서 개수. 두 번째는 차량, 기계, 선박 요 세 가지. 요거의 종류를 변경을 했어. 그럼 또 이해해봐요. 변경의 뜻이 뭐야? 자, 질문할 줄 몰랐지. 변경이 뭐예요? 친애하는 성인 여러분, 변경이 뭐야? 이거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변경. 바꿨다. 아, 좀 판단이 어렵나? 이걸 모르고 제가 여태까지 암기하라고 그럴 걸 잘못했나? 나는 이 단어만 알면 쉬운데. 변경. 바꿨어. 그럼 바꾼다는 건 좋게 바꿔, 나쁘게 바꿔? 나쁘게 바꿔요? 일본어 부셔? 좋게 바꾸는 거야. 좋게 바꿨더니 가액이 늘어났어. 그리고 왜 나는 바꾸겠어? 좀 더 좋아지려고 바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가액이 늘어나.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노. 또 준비해놨어.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이 또 변경됐네? 변경됐으면 좋게 바꿨어? 나쁘게 바꿨어? 좋게 바꾸니까 가액이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개수, 뜯어 고쳤다. 좋게 고쳤다. 변경, 바꿨다. 좋게 바꿨다. 그럼 그로 인해서 가액이 늘어나면 취득으로 간주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뭔지 몰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주식을 취득을 했어. 주식 취득했네. 그럼 내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니까 세금 내라 이거야. 네가 주식을 취득했으면 그만큼 주식 보유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난 거니까 취득세 내란 얘기죠. 네 가지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끝. 그러니까 단어가 나와.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개수, 좋게 고쳤어. 변경, 좋게 바꿨어. 그 다음 주식 취득, 새로 샀으니까 가액이 늘어난다. 늘어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러면 간주 취득 외우지 않아도 답이 나와. 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니까. 항상 세법은 어떻게 된다? 문제에 힌트가 다 인쇄돼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찾는 연습하는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다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를 지금도 다 강의를 그렇게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왜? 원리를 알면 쉬우니까. 세법도 그러고 다른 과목도 그러는데 다른 과목은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세법은 이게 지문이야. 여기에 힌트가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판단을 못하면 알짱 두루묵이야. 다시 한번. 개수 뜯어 고쳤어. 좋게. 변경 바꿨어. 좋게. 계속해야 돼요. 주식 취득했어. 주식수가 늘어나. 그럼 가액이 증가되잖아. 그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간주 취득의 네 가지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신경 써야 되는데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시험에 난이도가 높은 게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야. 뭐냐면은 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좋아졌네. 취득으로 간주하네. No. 뒤를 봐야 돼. 얘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결과가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 이게야. 근데 한 번 여태까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한두 번 나왔는데 건축물의 개수로 인해도 가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면 취득으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려. 가액이 증가가 돼. 늘어나야 새로운 취득이 되는 거지. 이해가셔? 그거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것 보면은 간주 취득은 네 가지가 있죠. 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네 가지 사건 이해가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뒤에 가액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돼야 된다. 같이 봐야 돼. 난이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가액이 증가돼야지. 늘어나야 취득이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때 이거 배웠죠. 늘어나면 취득이지만 줄어들면 당연히 팔았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지. 덥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게? 그래서 항상 취득과 양도는 이거야. 내가 늘어났어. 그럼 늘어난 것만큼 취득이야. 내게 줄어들었어. 줄어드는 만큼 파는 거야. 양도. 항상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환지, 큰일 났다. 말 잘못 꺼냈네. 절대 지난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공유물, 공동소유도 똑같죠. 지분이 늘었어. 그러면은 돈 줘야 되니까 취득이고, 지분이 줄었어. 감소가 됐어. 그럼 돈 받으니까 양도가 되는 거. 그건 기억나요? 여보세요. 이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면 취득, 줄어들면 양도.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점주주라는 게 나올 때가 됐는데, 과점주주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야. 항상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 대기업의 회장님 지분이 몇 프로, 그 다음에 배우자가 몇 프로. 이번에 S그룹에서 그죠? 나왔잖아요. 상속을 받아가지고 뭐 배우자가 몇 프로, 큰아들이 몇 프로, 딸들이 몇 프로 해서 방어를 했다. 경영권 방어. 뉴스 보지 말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과점주주는 패밀리.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들이 되겠죠. 요거 몇 프로 초과 소유해야 돼? 합산해서 50% 초과. 50%까지는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50% 초과해야 된다. 시험에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초과, 미만, 이상, 이하가 나오는데 시험엔 딱 50%인 경우. 이렇게 출제된 게 최근입니다. 딱 50%면은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겁먹지 말고 안 돼요. 근데 시험에 딱 50%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야. 과점주주가 아니면 취득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딱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비상장법인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그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배권,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50% 초과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추가됐지만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잘 봐야 되죠. 이제부터. 과점주주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요거 보면 돼요. 설립시, 설립시냐, 설립 이유냐 보는 거예요. 설립시 과점주주면은 이 법인 내가 설립한 거야. 내가 법인을 설립했으면 법인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면은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설립할 때는 취득세는 내지 않아요. 왜? 법인세를 부과하니까. 항상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그래? 적게 거들라고 그래? 많이 거들라니까 비싼 거. 두 개가 겹치면은 둘 중에 비싼 거. 요거 이해가 안 가시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 친구랑 싸웠어. 그럼 이제 정학이 뭐 3일이다. 오래간만에 정학 소리 해보네. 이게 괜히 했다 이거. 친구랑 싸웠어. 그럼 3일이야. 근데 싸운 다음에 승질나서 담배 피다 또 걸렸어. 이건 일주일이야. 두 개가 적용이 되면 두 개 다 적용하지 않죠. 그 중에 무거운 거 하나만 적용합니다. 기억들 나요? 왜 또 착한 표정이죠? 똑같아. 세법도 똑같아요. 한 건에 대해서 두 개의 세법이 적용이 되면 두 개 다 적용하지 않아요. 이 중에 높은 것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럼 법인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이 중에 취득세는 싸니까 면제해주고 법인세만 걷는다. 따라서 설립 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 후에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립 시냐 설립 이후냐.
이렇게 말로 하면 이해가 잘 안 가겠죠? 제가 좀 말이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따가 여러분 행사 때문에 시간 없으실까봐 나름대로 빨리 하는 게 지금. 자, 그럼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요거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 설립. 여기다 할까요? 설립. 근데 설립 시 갑이 몇 주를 몇 프로 보유하고 있냐? 60% 소유했어. 설립할 때. 그럼 60%면은 과점주주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설립할 때 과점주주로 출발한다는 건 이 법인을 얘가 설립한 거야. 그럼 뭘 내야 돼? 법인세 내야 돼. 그러니까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론이 설립시야. 그래서 과점주주가 나왔을 때는 설립시냐를 꼭 동그라미 쳐. 너무너무 쉬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설립시다. 아, 이 회사 얘가 설립했구나. 그럼 법인세 내겠네. 그럼 취득세는 면제가 된다는 거. 설립시. 그래서 과점주주가 나오면 설립시가 앞쪽에 꼭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 안 내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60%까지 갖고 있었죠. 그럼 평생 60%까지는 취득세 안 내는 게 끝나는 거야 이제. 법인세 냈으니까. 항상 과점주주는 보유했던 지분만큼은 앞으로 절대로 세금 안 내는 거예요. 60%까지 면제. 그럼 언제 내느냐? 그 다음에 주식을 여유자금이 있어. 취득을 했어. 몇 프로? 몇 프로 할까? 5% 취득했어. 그럼 모두 몇 프로가 됐어요? 65%. 이건 계산할 수 있나? 그런데 이미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가 된 거야. 그러면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만 취득세 내요. 아까 간주취득처럼 가액이 증가돼야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가 안 되면 취득이 아니잖아. 증가된 건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지. 그럼 몇 프로가 될까? 5%만 내는 거야. 이해가셔? 노노노. 그럼 갑은 이제 평생 몇 프로까지 안 내? 65%까지 안 내는 거야. 죽어도 안 내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증가분만. 증가되지 않으면 안 내는 거야. 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갖다가 15% 매각을 했어. 그럼 65% 갖고 있다가 15% 팔았으니까 몇 프로 있을까? 50%. 그럼 과점주주죠? 어떤 사람 내야다 걸렸어요. 미치겠어. 지금 몇 분 봤어요? 이런 거. 여기 있으면 다 보여. 얼마나 웃음 나는 줄 알아요? 옛날엔 동영상 찍다가 앞에 스튜디오에서 저 친구랑 나랑 둘만 있는 거야. 여름에 덥잖아. 에어컨도 못 틀어요. 소리 녹음 들어온다고. 예전에. 그럼 둘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영화과야. 영화과. 카메라 잡은 친구. 회계도 모르고 세법도 몰라.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 하고 있다가 여름이고 덥고 하잖아. 밥 먹고 또 찍으면 졸아요. 그럼 나는 일부러 여기를 안 움직여. 미리 얘기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안 움직이고 할 테니까 피곤하면 자라. 근데 잘못 혼자 웃음이 나잖아. 그러니까 혼자 웃으면서 강의하는데 언제 웃음이 빵 터지냐. 그 친구가 졸다가 놀래가지고 그거 알아요? 이 카메라, 그 의자가 카메라가 높아서 의자가 높은 의자예요. 어떤 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높은 의자 있잖아. 거기다가 다리를 헛디딘 거야. 졸다가. 그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똑같은 거 여기 몇 분도 그런 분이 있어. 누구라고 내 얘기 못하, 여기가 오늘은 우범지역이. 자, 50% 됐으면은 뭐예요? 과점주주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매각이니까 취득세와 관계없는 거야. 근데 왜 나왔느냐? 얘가 시험에 출제되기 위해선 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취득을 했어.
몇 프로 취득을 했느냐? 그럼 10%.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60%죠. 그럼 과점주주 돼야 안 돼요?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거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만 취득세 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5% 늘어났죠? 또 고개 끄덕거리 다 들켰어요. 여보세요. 65였다가 60이 됐으니까 줄어드는 거지. 늘은 게 없잖아. 증가가 없으니까 요때는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늘어야지만 증가가 안 되잖아. 이해 가시나?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65%까지는 안 내는 거야. 그럼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거에 있던 거와 증가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세 내. 무조건 증가분만.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설립시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좀 이따 할 거고 이미 그러면 증가분만. 다시 그래도 뭐만? 증가분만 과세가 된다. 자, 요거 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주식을 취득을 했어. 몇 프로 취득했나 보니까 20%. 그럼 몇 프로 됐죠? 70%.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과거와 비교해서 증가분만 하죠? 몇 프로 증가했어? 그렇죠. 65%까지는 평생 안 내는 거니까 증가된 건 5%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바로 요걸 물어보기 위해서 얘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여기까지는 평생 안 내. 그 다음부터는 공통점 증가분만 취득세 낸다는 얘기예요. 증가분만. 이해 가셔?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어요. 이번엔 설립시.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설립시 몇 프로가 됐느냐? 그러면 50%야. 그럼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과점주주 아니야. 그럼 취득세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5% 취득했어.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55%가 됐죠. 그럼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다 이거지. 최초야. 최초. 그러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은 전부 취득으로 내. 밀린 거 다 내야 돼. 차이점 이해가요? 설립시부터 출발하면 안 내돼. 근데 설립시는 과점주주가 아닌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 최초면은 밀린 거 다 내란 얘기야. 최초면은 모두 취득세 내야 된다. 그럼 모두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5%. 최초면 모두. 그 다음에 앞으로 평생 몇 프로까지 안 내도 되는 거야? 55%까지 안 내야 돼. 나머지는 아까운 거랑 똑같아요. 해볼게요. 요번엔 매각을 또 취득을 했어. 몇 프로? 5%. 그럼 몇 프로가 됐죠? 60%. 그럼 과점주주는 이미 됐었죠? 최초 다음에 이미 됐잖아. 그럼 증가분에 대해서 몇 프로? 5%. 평생 몇 프로까지 안 내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 10% 팔았어. 그럼 50% 됐죠? 과점주주랑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매각이니까. 했다가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몇 프로 샀느냐? 20%. 그럼 몇 프로가 됐어요? 70%.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됐으면은 뭐에 대해서만? 이제 됐네. 증가 몇 프로가 될까? 그렇지. 바로 요 10%가 기출문제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최초면 밀린 것 안에 모두를 취득을 해보고 이미 과점주주 그 다음부터는 증가분만 과세가 된다. 두 가지 경우가 다예요. 이게 기본서에서는 몇 페이지를 잡아먹었는데 내용은 딱 두 개예요. 그럼 이론에 계산 문제로 나올 땐 이렇게 나와. 이론으로 나올 땐 설립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나왔을 때 설립시라는 말이
있나 없나 동그라미 치면 설립시에 과점주주면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한 것, 자, 기억.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설립 후에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최초면 밀린 거 모두 취득한 걸로 보죠. 이미는 뭐만? 증가분만. 다시는 뭐냐? 증가분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미음 밑에다가 하나만 별 표시해 놓고 쓸까요? 이거는 잘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주식을 내가 취득을 해서 늘어날 때만 취득세 내는 거야.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별 표시만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의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내가 50% 초과했어. 원래는 40%인데 내가 취득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비율만 올라간 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항상 얘는 여기 써놨잖아. 어떨 때만 내가 취득을 해서 우리가 비율이 늘어날 때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말 이해가시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있죠. 뭐 회사가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내가 50% 초과되게 돼 있다. 이건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억울하잖아. 회사가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내 비율이 올라갔다. 이건 간주취득으로 볼 수 없는 거야. 간주취득은 내가 뭘 해야지만 된다? 그렇죠. 주식을 취득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회사의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냐? 1000주 갖고 있어. 회사가 모두 몇 주를 갖다가 발행을 했나 보면은 비율이 어떻게 할까? 5000주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5분의 1이니까 내 비율이 20%죠. 과점주주 돼 안 돼? 왜 20% 되는간 이해 가실래나? 아니야, 이거 웃음으로 때울 문제가 아니야. 5분의 1이니까 내가 20%. 회사가 모두 주식을 5000주 발행했는데 나는 1000주 갖고 있어. 그럼 20%뿐이 안 되잖아. 그럼 과점주주 아니야. 근데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면 감자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수를 줄입니다. 주식을 사다가 불질러버려. 주식수를 줄여.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몇 주 할까? 1200주로 줄였어. 큰일 났어. 계산 문제 어려워서. 그럼 12분의 1이니까 일단 50% 초과되는 건 알겠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다가 비율이 높아진 거야.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간주취득은 내가 실제로 취득을 해서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표시에 뭐라고 쓰면 되느냐? 주식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취득시만 간주취득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이 또 취미생활이 쓰는 거라. 자, 간주취득은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15개가 있다. 이것만 볼게요. 1번 부동산, 토지, 건축물.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작년 지문에 나왔어요. 놀래지도 않네. 그 다음에 2번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3번 권리. 요거 꼭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득세 내는 권리는 3개가 있다. 회를 드실 때, 시험 볼 때까지 광어만 드시라고 그랬죠. 자연산이 좋아. 오케이. 그렇게 알아둬요. 친구들한테 절대 우기지 말아요. 욕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양식, 광어만 드셔라. 양식어권은 올해 추가된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신경 써야 되겠죠. 양식, 광어만 드셔라. 그 중에 보면은 첫째, 동그라미 출원. 권리를 내가 개발했으니까 나만 주세요. 이러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죠.
원시 취득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야. 따라서 광업권을 내가 광산을 개발했으면은 광업권이란 권리를 얻어요. 내가 고생해서 찾았으니까 취득세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내가 개발했으면 고생했으니까 취득세 면제가 돼요. 그럼 어떨 때만 취득세 내느냐? 승계 취득일 때만. 그렇잖아.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없는데 내가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냈어. 광산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고생했으니까 나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광업권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찾았으니까 원시 취득은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 그럼 어떨 때만 취득세 내냐? 남이 개발한 광업권을 가져왔을 때, 돈 주고 사왔을 때, 고생 하나도 안 하잖아. 돈만 주고 가져왔잖아. 이러면 취득세 낸다는 거 그거 신경 쓰시면 되고, 양과로 사본은 회원권 5개는 알아두시면 되죠. 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과세 대상은 요겁니다. 2, 5, 3, 5. 그래서 모두 몇 개가 있다? 15개. 이젠 알아두셔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다? 15개가 있더라. 끝.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요. 지금 밖에서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도 출출하죠? 떡 그럼 도로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음료수랑 드시면서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금방 들어오신 이제 그 회장님은 모녀지간이 다 붙었다는 거. 여기 목걸이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하셨던 분. 자, 그럼 10분 다 쉬었다 할까요?